미국과 중국 AI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돌연 등장한 딥시크가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현재 빠르도록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첨단 기술,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중국 스타트업, 대형 기업도 아니고 스타트업 맞습니다. 딥시크가 AI 업계 시장을 정말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네. 혹자는 AI계의 스푸트니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맞습니다. 했는데요. 저비용, 저사양 반도체로 고성능 AI 모델을 만들었다. 이 정도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충격을 가져온 것인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이 딥시크라는 회사를 소개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지금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오픈 AI가 꽁꽁 숨겨놓은 것을 지금 이제 이 딥시크가 이제 오픈 소스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건 매우 큰 의미가 있죠. 그 말의 의미는 제2의 제3의 딥시크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좀 보지만 그 다음에 딥시크를 능가하는 게 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만큼 자신감의 편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적 자원이죠. 인적 자원인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있는 인적 자원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보도된 바와 같이 정말 국내파들이고요. 그다음에 박사급 인력도 아니고 전부 다 학부 석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팀들이 만들어져서 정말 저비용에 고사양에 있는 생성의 AI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일단 그 파급력가 크고 그렇다고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뭐 많은 분들 지금 오픈 AI와 좀 비교도 하고 질문도 던지면서 이 친구 이거는 왜 안 나오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시진핑은 어떤 사람이 하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식의 말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일반적인 수학이나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연산 기능에 대해서는 결코 오픈 AI 뒤지지 않는다는 게 일반 지금 AI 전문가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이게 뭐 한순간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의 그만큼 축적이 되어 있었다라고 저로 보여집니다. 네, 또 낮은 개발비, 운용비 또한 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젊은 인력들을 맞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좀 혁신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허상이다, 엔비디아 기술을 가지고 만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엔비디아의 그 GPU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초점의 관심은 도대체 이게 저사양인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 향으로 만든 이 800을 썼느냐, A800을 썼느냐, 혹은 고사양의 A100을 썼느냐. 이거 여기 들고 지금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이 800, 그 미국이 제재를 하고 나서 엔비디아가 팔 수가 없기 때문에 800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했다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분명히 우회 통로를 통해서 A100도 들어갔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경유를 해서 이제 이 딥시크가 이제 GPU를 구매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딥시크가 지금 GPU를 좀 꽤 많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금 이 미국이 반도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 장비 제재, 바이든 행정부 있을 때부터 제재를 하기 전부터 이미 많이 구매를 했고,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이제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자꾸 폄하하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뭐 엔비디아 부분들에서 당연히 사용을 했고, 근데 전반적인 연산이나 그런 걸 보면 중국적인 베이스에서 시작됐고 데이터도 거기에 기반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 GPU를 좀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가능하다고 맞습니다. 예. 보신 거고, 그렇다면 지금 막는다고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까요? 그럼요.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러면 트럼프 2.0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미 이번에 이렇게 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이미 GPU 고성능도 많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2.0에서 만약에 뭐 어떻게 될 거냐, 기존 우리가 말하는 레거시 같은 부분이 아니어도 저는 트럼프가 아마 더 이렇게 아마 제재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사실 바이든 행정부 있을 때 중국 반도체 제재를 한다고 했지만 여러 우여 경로를 통해서 이미 많이 들어갔거든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 반도체 장비를 300억 불 이상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에서는 이제는 그런 거 없을 거야. 확실히 틀어막을 거야.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 틀어막는다고 해서 될지도 그렇습니다. 모르겠네요. 예. 그런데 미국과 중국 기술 패권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딥시크의 등장이 미국의 AI 패권을 확실히 좀 위협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지금 이미 중국의 AI 부분에서는 미국은 이미 이 성장에 대해서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제재를 하기 시작했죠. 이 중국이 AI 산업을 두고 이야기했을 때 중국은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좀 내로 AI, 좀 협의 AI, 우리가 안면 인식 이게 강했고 미국은 휴머노이 쪽이었는데 이번에 이걸 통해서 보니까 야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했던 것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 AI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지금 작년 기준에도 한 4,500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18%가 생성형 AI거든요. 그러니까 800개 정도가 이 딥스크와 같은 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딥스크가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중국 AI 산업, 이게 미국 쪽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나무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더 제재가 더 심화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딥시크 같은 기업이 4,000개 이상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긴장을 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는 제재를 가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관세를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관세를 막으려 하는 게 좀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게 막아질 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해야 미국의 대중국 관세. 네. 그게 지금 최근에 지금 오늘 가장 핫한 이슈가 그거거든요. 지금 네. 어제 중국이 보복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글 여러 가지 반동적 보험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산 80개 제품에 대해서 많으면 15%, 적으면 10% 관세를 지금 부과하겠다. 그다음에 광물 자원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수출 통제를 하겠다. 이 세 가지 이제 패키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10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장 핫한 이슈가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이 합의를 할 것이냐. 여기 지금 가장 핫한 이슈고 제가 지금 오기 전에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하고 지금 캐나다는 더 손을 지금 들은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어느 정도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주지를 않으면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의 기본 원칙은 동일 원칙입니다. 네가 몇 프로, 나가 몇 프로. 근데 지금 트럼프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서둘러서 통하지 않겠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누가 급하지? 중국이 급해, 내가 급해. 그 말의 의미는 중국이 네가 급하다는 거죠. 그만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먼저 전화해. 라는 이제 메시지가 다 깔려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럼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게 자존심이 허락을 안 되죠. 14억 명이 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들. 그래서 뭘 하나 당근을 주지 않으면 지금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물밑 간 협상이 엄청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10일 안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겉으로는 누가 전화를 먼저 하냐 이러한 자존심 싸움이 있긴 하지만 물밑 작업, 협의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미국이 당근이 없으면 저는 캐나다나 멕시코처럼 한 달 유예간에 이런 부분들은 쉽지가 않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는 그냥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이제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중국도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히토리를 가지고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라는 이런 조그만 나라를 지금 사겠다라는 둥 이렇게 하고 또 동시에 지금 중국에서 윤남성인에서 엄청난 이 히토리 광산이 발견돼요. 이것도 하나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때 맞춰서 터뜨린 겁니다. 이게 엄청 보이지 않는 수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국 증시도 함께 출렁였지 않습니까? 한국의 반도체는 또 어떻게 길을 좀 헤쳐나가야 될까요? 참 큰 아젠다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이 지금 더 안 좋을 것 같고 저는 걱정되는 게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일 때는 어느 정도의 룸이 있었고 예외를 뒀는데 이제 트럼프 2.0은 벌써 지금 벌어지는 엄청난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죠. 하루가 다르게 지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한국 기업들한테 예외 조정을 주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시장, 중국 시장 다 중요한 부분에서 어느 하나 쉽지 않거든요. 불확실성은 더 심하게 되고.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정부가 나서야 돼. 이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아니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나왔지만 지금 멕시코나 캐나다 투자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트럼프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세를 회피하려면 미국에 투자라는 겁니다.
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면 지금 멕시코에 있는 걸 지금 다시 뭐 이게 뗐다 붙이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매우 지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럼 정부가 이제 일부분에서 우리의 대한민국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지정학적 이런 장점이 있죠. 그다음에 시진핑 우리가 트럼프 자체가 거래주의도 있지만 또 자기의 이런 성과주의도 있거든요. 그런 성과 부분에서의 이런 인도 태평양에서 대한민국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어필하면서 줄 거 주되 우리가 받을 건 받아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다. 곧 대한민국에 대해서 요구를 또 관세 이야기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지금 이제 국내 정서가 여러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외교적인 역량을 총동원하고 뭘 줄 것이고 뭘 받을 것이냐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과 소통이 일단 우선시 되어야 되겠죠. 기업은 결코 지금 이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그렇다라고 지금 미국 중순 또 중국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너무나 기업은 어렵습니다. 네, 한국 정부 측에서 한번 기업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대응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가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